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배운 그 내용은 이제 제곱근의 이제 마지막 이제 계산이었죠. 우리가 이제 뭐 무리수를 소수 부분 나타내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제곱근표를 이용하는 방법까지 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1단원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2단원이 무슨 내용이냐? 바로 또 식의 계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 연습이 많이 필요한 단원이라는 거, 좀 단원의 연속이죠, 계속.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도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1, 2단원에 대한 어떤 계산은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에 아주 중요한 그 요소니까 여러분들 연습 게으리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연습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편해지는 거니까 이 시기만 잘 넘어가 봅시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부분은 원래 이제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는 중학교 2학년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이 뭐냐면 바로 다항식과 다항식이에요. 그래서 많은 내용은 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이제 다항식인데 항의 개수를 좀 약간 이제 축소를 시켜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거는 뭐 기껏해야 뭐 항의 개수가 뭐 2개, 3개 정도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이 뭔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다항식이라는 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자, A 더하기 B 그리고 C 더하기 D예요. 자, 항의 개수가 각각 몇 개씩 있어요? 2개씩 있죠.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풀어주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바로 자, 분배 법칙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자, 분배 법칙은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바로는 하나만 있었죠. A에 B 플러스 C가 되면 얘는 A, B 플러스 AC가 된다. 왜 그렇죠? 하나씩 우리가 이렇게 곱한다 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이라는 거는 안에 있는 항을 하나씩 우리가 이제 곱해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A에서 C를 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바로 AC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A에서 D로 곱하면 뭐가 돼요? 바로 플러스 AD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B에서 C로 곱하면 바로 BC가 되고요. 그 다음에 B에서 또 어디로 곱해요? D하고 곱한다. 자,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BD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씩 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A 플러스 B에 자, C 플러스 D가 있습니다. 자, 얘를 전체를 하나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로 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분배를 시켜줘요. 자, 그러면 어떤 모양이 돼요? 우선은 자, A 플러스 B 그 다음에 C. 자, A 플러스 B 그 다음에 D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하나씩 곱한다고 하면 얼마가 돼요? 바로 AC 플러스 BC.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씩 곱한다 라고 하면 바로 AD 플러스 BD가 된다. 어차피 풀이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걸 하나씩 그 분배하는 게 익숙치 않으면 얘를 통째로 하나씩 분배해도 우리가 어차피 나오는 결과값은 같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자,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그림으로 자, 한번 표현해 보면 자, 요렇게 해서 보면은 뭐 살짝 이렇게 해 볼까요? 그냥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어떤 이제 그 사각형입니다. 뭐 정사각형은 얘기를 못하고 그냥 어떤 사각형이에요. 근데 길이가 A, B. 요 합하면 바로 A 플러스 B가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요? C하고 여기도 D다. 요도 합하면 C 플러스 D라는 요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돼요? 바로 AC. 요 사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돼요? BC. 요 사각형의 넓이는 AD. 이 사각형의 넓이는 바로 BD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저렇게 곱해져 있는 저 상황은 우리가 각각의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 그리고 C 플러스 D의 그 변의 길이를 갖고 있는 그 사각형의 넓이를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자, 2x 플러스 3y, 그리고 뭐, 5x 플러스 y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얘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곱해주면, 자, 2x 곱하기 5x는 얼마예요? 하나씩 우리가 이제 가볼까요? 그러면 10x 제곱이 되고요. 2x 곱하기 얼마? y는 바로 2xy가 돼요. 자, 그 다음에 3y하고 5x를 곱하면 바로 15xy가 되고요. 자, 3y 곱하기 y는 얼마가 됩니까? 바로 3y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계산이 끝났나요? 아니죠. 뭐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앞에 동량이 있죠. 자, 동량이 있기 때문에 이 동량을 계산을 해주면 자, 10x제곱 플러스 얼마? 바로 17xy 플러스 3y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한 가지를 더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x제곱, 그 다음 x, 그 다음 이제 y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우리가 순서를 앞으로 지켜줄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바로 차순 정리라고 그래요. 차순. 자, 차순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가 돼요? 차수 순서대로 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다음 단원의 인수분해에서도 다시 한번 활용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개념은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순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첫 번째 오름차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림차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외우기가 좀 여러분들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도 있어서 선생님이 하나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그림은 뭐냐면 하나의 차수라는 산이에요. 자, 산 아래는 어때요? 낮죠. 산은 낮다. 산 위는 어떻게 해요? 높다. 자, 그래서 보면은 낮은 곳에서 올라가죠. 우리가 오름. 자, 높은 데서 내려가죠. 우리가 내림. 자, 그러면 그 오름 차순이라는 것은 차수가 뭐가 돼요? 낮은 항부터 높은 항 순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주는 거를 바로 오름 차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내림 차순이라는 건 뭐냐면 자, 높은 데서 내려왔죠. 그래서 높은 항부터 낮은 항 순으로 우리가 내려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x에 관해서 뭐냐면 내림 차순이에요. x의 차수가 가장 높죠. 그쵸? 그 다음에 x 1차, 그 다음 x가 없는 항. 만약에 y에 관해서 내림 차순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y가 가장 높죠? 바로 3y의 제곱이 우선 첫 번째로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y 하나 있는 거 바로 17xy. 그 다음에 바로 10x 제곱이 된다. 얘는 뭐가 된다? 자, y에 대한 내림차순이 된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x에 대한 내림차순이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간혹가다 정리하실 때 이렇게 해요. 막 10x 제곱, 뭐 플러스 3y 제곱, 플러스 10xy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이거를 똑같게 하면 17xy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2차식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림차순이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잘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다항식과 다항식을 전개하는 방법.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이제 전개라고 얘기를 해요. 펼친다. 그래서 이렇게 전개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우리가 곱셈 공식이 뭐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정리를 좀 하세요. 네, 이어서 이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이제 곱셈 공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배워야 될 우리가 공식이 바로 완전 제곱식입니다. 자, 완전 제곱식이 어떤 형태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자, 똑같은 식을 두 번 곱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 모양을 한번 보면은 자, a 플러스 b의
A 플러스 B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는 거를 저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전개를 해야 될까? 한번 볼까요? 자, 우선은 앞에 거끼리 그리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거 하면은 바로 A제곱 플러스 얼마? AB가 되고요. 자,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뒤에 거에서 뒤에 거 하면 바로 얼마가 됩니까? AB 플러스 B제곱이 된다. 자, 여기 동량이죠. 자, 동량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계산을 마무리 해줘야 되겠죠. A제곱 플러스 자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는데요. 뭐 쌤이 나중에 이야기는 하겠지만 저 마이너스 부호는 사실상 크게 의미는 없어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자, 얘는 A-B 그리고 A-B 이렇게 해서 하나씩 우리가 아까 다항식에 전개하는 방식으로 해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AB 자, 뒤에 거가 앞에 거 마이너스 AB 뒤에 건 뒤에 거끼리 바로 플러스 B의 제곱. 자, 얘도 동량 계산해주면 얼마가 돼요? 바로 A제곱 마이너스 2AB의 플러스 B제곱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두 번째 식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얘를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요거를 외우는 방법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우선은 이렇게 해서 형태를 자세히 보면은 자, 앞에 거를 제곱해요. 그리고 뒤에 거를 제곱해요. 자, 그런 다음에 가운데 거는 뭐가 될까요? 바로 두 개를 곱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글로 한번 외워보세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그 다음에 둘이 곱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자, 2x 플러스 3의 제곱이다 라고 한번 해보죠.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예요? 2x 두 번 곱하면 바로 4x 제곱이죠. 자, 뒤에 거를 제곱한다. 3의 제곱하면 얼마예요? 바로 플러스 9가 되겠죠. 둘이 곱한 다음에 곱하기 둘이 곱하면 얼마예요? 2x 곱하기 3은 6x죠. 거기다 곱하기 2를 하면 바로 얼마? 12x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뭐 간단하죠, 생각보다는. 그러면 우리가 뭐 다른 것도 해볼까요? 자, 이렇게 5x 플러스 7을 해보면 앞에 거를 제곱하면 얼마가 돼요? 바로 25x의 제곱이 된다. 자, 뒤에 거 제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바로 플러스 49가 된다. 자, 앞에 거하고 뒤에 거를 둘이 곱한 다음에 곱하기 2하면 자, 35x가 되죠? 거기다 곱하기 2를 하면 바로 70x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뒤에 거도 우리가 한번 두 번째 거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3x-2의 제곱이다 라고 하면 자,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예요? 바로 9x 제곱이다. 자, 뒤에 거를 보는데 뒤에 거는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어도 요거를 하나의 통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 1을. 그럼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얼마가 돼요? 바로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6x입니다. 마이너스 6x에 곱하기 2를 하면 마이너스 12x가 된다. 자, 뭐 완전 제곱식 외울 때 저희 선생님이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둘이 곱한 다음에 곱하기 2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아주 간단해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예를 한번 보면 자, 5x 마이너스 얼마 할까요? 3으로 할까요? 자, 그러면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예요? 바로 25x의 제곱이 되고 자, 뒤에 거 제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바로 9가 되겠죠. 자, 둘이 곱하면 바로 마이너스 15x가 돼요. 그러면 거기다 곱하기 2를 하면 얼마? 마이너스 30x가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개가 간단하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완전 제곱식을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계산이 되는지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변의 길이가 뭐 가로나 세로가 같은 정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이렇게 a 더하기 b, a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각각의 우리가 그 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면 여기 넓이는 얼마가 돼요? 바로 a제곱. 여기 넓이는 얼마가 돼요? ab가 되겠죠. 여기 넓이는 바로 ab가 돼요. 여기 넓이는 바로 b의 제곱이 된다.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전체 그 정사각형의 넓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로 다 합하면 자,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 돼서 결국에는 정사각형 넓이는 뭐가 된다?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된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a 플러스 b의 제곱에 대한 그 그림으로 표현하는 식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a-b의 제곱이라는 것은 뭘까요? 자, a-b의 제곱이 될 수 있는 곳은 바로 전체 a에서 b를 뺀 곳이니까 a-b가 돼요. 여기는 바로 여기도 a-b. 바로 이 가운데가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a-b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되죠? 자, a-b하고 b하고 곱했으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바로 b의 a-b가 돼요. 자, 이 부분은 자, a-b의 b의 a-b가 되겠죠. 가로가 a-b, 세로가 b. 자, 여기는 뭐가 되죠? 바로 b의 제곱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요 색칠칠한 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에서 저기 넓이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전체에서 뭐를 빼줘요? a제곱에서 내가 여기랑 여기랑 여기를 빼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빼기 얼마? b의 a-b 빼기 b의 a-b 빼기 b의 제곱을 빼준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a제곱의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b 그리고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죠.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결국 남는 건 뭐가 남는다? b 플러스 b의 제곱이 남는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림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먼저 가장 이제 첫 번째 기본적인 완전 제곱식을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우리가 계속 공식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공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여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합차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줄기차게 이제 듣게 되고 많이 쓰는 식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합차 공식. 하나는 뭐냐면 앞에하고 뒤에 문자나 수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뭐예요? 두 개는 더하고 하나는 뺀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하여 합차 공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얘도 한번 우리가 전개를 보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a 플러스 b, a-b, 앞에 거하고 앞에 거, a 제곱, 앞에 거하고 뒤에 거, 마이너스 ab, 뒤에 거하고 앞에 거, 플러스 ab, 뒤에 거하고 뒤에 거,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동양계사 해보니까 얘네끼리 뭐가 돼요? 사라지죠. 그래서 바로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전개를 해서 그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항이.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2x 플러스 3, 자, 2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자, 똑같죠, 식이? 그러면, 자, 2x 플러스 3, 2x 마이너스 3, 합차.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공식은 간단해요. 앞에 거 제곱. 자, 얼마요? 4x 제곱. 자, 이때는 우리가 생각을 할 거는 어차피 합하고 차 있으니까 뒤에는 숫자만 생각을 해줄게요. 그러면 뒤에 거를 우리가 제곱하면 얼마죠? 바로 9죠. 두 개를 뺀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 가서도 배우겠지만 어떤 부분이 좀 있냐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3 그리고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이 있을 때 얘도 앞에 뒤에가 서로 같죠. 그러면 뭐가 될까요? 얘도 합차 공식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예요? 바로 2죠. 뒤에 거 제곱하면 루트 3 제곱하면 바로 3이죠. 빼기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배우겠지만 바로 이제 그 분모의 유리화. 그러니까 분모가 우리가 그전 시간까지는 유리화할 때는 그 분모의 그 루트가 딱 하나만 있을 때만 했었죠. 이제 두 개가 있어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얘도 한번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니까 사실상 여기가 뭐가 돼요?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저것의 넓이는 어디가 돼요? 바로 이 부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한번 볼까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자, 요 가운데는 A의 뭐가 돼요? A-B가 된다. 자, 이 부분은 자, B의 A-B가 된다. 자, 이 노란색 색칠한 부분에 우리가 넓이를 구해보면 자, A의 A-B 그리고 플러스 B의 A-B가 되니까 자, 얘는 A제곱 마이너스 AB. 얘는 바로 AB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돼서 사라져서 결국은 우리가 색칠칠한 부분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합차 공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수나 문자가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식 하나는 더하기, 식 하나는 빼기. 자, 이렇게 두 개를 곱했을 때 뭐가 된다? 결과값은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그 다음에 빼준다. 이렇게만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간단하겠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하고 합차 공식 외우실 때는 그냥 저 A제곱, B제곱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마시고 머릿속에 이렇게 외우시는 게 편해요. 자,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그 다음에 두 개를 뺀다. 그리고 완전 제곱식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바로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그 다음에 둘이 곱한 다음에 곱하기 2. 그게 가운데가 된다라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정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바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서로 간에 약속을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 계속 보면요. 자, x의 개수가 1인식이에요. 자, 우리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x의 개수가 1이에요. 자, 이럴 때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전개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거 곱하면 x제곱이에요. 앞에 거하고 뒤에 거 곱하면 플러스 bx. 자, 뒤에 거하고 앞에 거를 곱하면 ax, 뒤에 거하고 뒤에 거 곱하면 바로 ab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동량 계산해주면 x가 준 동량이 있죠. 그래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두 개를 더해준다. 그 다음 ab.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우리가 그 x의 개수가 1인식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이제 그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자, 가운데는 뭐가 될까요? 자, 여기에 상수들의 합이 돼요. 가운데는. 자, 뒤에 거는 뭐가 될까요? 뒤에 상수들의 자, 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거는 A하고 B가 양수든 음수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두 개를 더하고 두 개를 곱한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음수가 더 크면 여기는 음수가 나올 테고 만약에 둘이 부호가 서로 다르면 여기도 음수가 나오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예를 한번 우리가 이제 들어보면 자, x 더하기 3 그리고 x 마이너스 5라고 할까요? 자, 우선 앞에 거는 제곱이에요. x제곱이요. 그대로. 자, 가운데 거는 상수들의 합이랬죠. 3과 마이너스 5 하면 얼마가 돼요? 바로 마이너스 2x가 된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상수하면 뭐가 된다? 상수들의 곱이라고 그랬죠. 3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5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7에 x 마이너스 3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앞에 거는 그대로 제곱한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우리가 1차항은 뭐가 돼요? 바로 상수들의 합이라고 그랬죠? 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x. 자, 뒤에는 뭐가 돼요? 상수들의 곱이니까 플러스 얼마? 21.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3은 플러스 21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이것도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그림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어차피 x 플러스 a, x 플러스 b. 뭐 가령 뭐 이게 그 b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다른 경우로 생각하고 우선 더하기 경우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바로 x 제곱이 되겠죠? x 곱하기 x니까 이 부분은 바로 ax, 이 부분은 bx, 이 부분은 ab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넓이라는 것을 이 전체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결국엔 뭐가 된다?
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x 더하기 ab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x제곱 동량 계산하면 바로 a 플러스 b의 x. 자, 그 다음 플러스 ab다. 자, x의 개수가 1인 식은 아주 간단하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이 차항은 어차피 개수가 1이기 때문에 그냥 x제곱입니다. 1차항은 뒤에 상수들의 합입니다. 그리고 상수항은 뒤에 상수들의 뭐가 된다? 바로 곱이 된다. 자, 이 부분만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머릿속에 얘는 1차항은 합이고 그리고 상수항은 곱이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암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지 이게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 때 항상 일일이 전개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셔서 문제를 푸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은 다시 확인을 하시고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고생 공식을 계속 배워보겠습니다. 이제 계속 식만 전개를 합니다, 오늘은. 자, 우선은 x의 개수가 1이 아닌 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x의 개수가 1이었으니까 되게 좀 편했는데 얘가 좀 가장 좀 복잡한 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많은 연습이 필요한 식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우선은 이것도 하나씩 우리가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 거끼리 AC의 X의 제곱, 앞에 거하고 뒤에 거 플러스 ADX. 자, 그리고 뒤에 거가 앞에 거 플러스 BCX, 뒤에 거는 뒤에 거끼리 플러스 BD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동류한 계산이 있습니다. 동류한 계산을 해보면, 자, ACX의 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X 플러스 BD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기만 해도 식이 좀 되게 복잡하죠. 우리가 한번 각각의 식이 어떤 특성을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항들이. 자, AC가 보면은 어떤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자, X의 개수의 곱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거는, 맨 마지막 거는 바로, 자, 상수들의 곱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가운데 거는 뭐가 될까요? 자, 앞에 거하고 뒤에 거, 뒤에 거하고 앞에 거를 서로 곱해서 합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크로스 곱해서 합한다. 그러니까 크로스 곱의 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계산 속도가 좀 많이 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할 때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을 암산을 처음에 한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식을 적고 계산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오답률이 좀 적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간단하게 같이 볼까요? 자, 2x 플러스 3과 자, 5x 플러스 7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전개를 해야 될까? 자, 우선은 이 차항은 뭐가 돼요? 앞에 거끼리 우리가 개수의 곱이 바로 이제 항이 되죠. 그래서 바로 10x의 제곱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은 얼마예요? 바로 21이 되겠죠. 3 곱하기 7이니까. 자, 이제 문제 1차항입니다. 볼까요? 자, 앞에 거하고 뒤에 거 2 곱하기 7은 얼마예요? 14죠. 그 다음에 뒤에 거하고 앞에 거 플러스 얼마? 15죠. 크로스의 합이 된다. 그래서 10x의 제곱 플러스 얼마? 29x 플러스 21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암산하지 마시고 이렇게 계산을 하세요. 암산하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오답이 좀 많을 수가 있어요.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자, 3x 마이너스 3, 3보다는 2가 좋겠네요. 자, 그리고 자, 5x 플러스 7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그냥 암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건 앞에 것끼리 곱하면 바로 15x 제곱이 되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14가 된다. 자, 우선은 3과 7 얼마요? 2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5는 마이너스 10이죠.
21 빼기 10은 바로 11x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계산할 때 연습하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숙달이 되면 빨라집니다, 되게. 그래서 앞에 거, 뒤에 거, 저기 21이네. 그리고 가운데 거 얼마야? 마이너스 10이네. 그럼 21과 그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0 하면 우리가 플러스 11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간단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요것도 뭐 풀어주면은 얘는 뭐가 돼요? 그 그림으로 풀면. 자, ACX의 제곱이죠. 이쪽은 BCX. 자, 이쪽은 ADX. 이쪽은 바로 BD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해서 어차피 요 색들 칠한 부분이 전부 다 넓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바로 ACX의 제곱 플러스 얼마? BC 플러스 ADX 플러스 BD가 된다. 얘네들은 뭐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그 순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상수들의 곱이라고 했는데 만약 하나 여기 y가 붙어 있으면 그 y도 꼭 그 제곱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 좀 잊지 마세요. 자, 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자, 2x 플러스 3y에 자 5x 마이너스 6y에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저기 전개를 보면 앞에 거 얼마예요? 바로 10x 제곱. 자, 뒤에 거. 자, 3y랑 마이너스 6y니까 마이너스 얼마? 18y 제곱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가운데 항이죠. 자, 우리가 둘이 곱하면 항상 항이 나오는 거는 바로 xy 항이 나와요. 그쵸? 자, 그러면 자, 2하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이죠? 3하고 5, 15죠? 15 마이너스 12는 바로 3이 된다, 플러스. 이렇게 그 전개를 하시면 좀 더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우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참 별로 안 되죠? 완전 제곱식, 합차, 그리고 x의 개수가 1, x의 개수가 1이 아닐 때 4개입니다. 4개만 정확하게 여러분들 암기를 하시면 네, 중학교 과정에서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볼 부분이 바로 복잡한 식의 전개입니다. 자, 공식으로 처리가 안 돼요, 문제가. 그래서 예로 들면 공통 부분이 있는 식이다. 얘가 뭐냐면 예로 들면은 자,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이 있고요. 자, 2x 플러스 y 플러스 5가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습니다. 3개씩. 그쵸?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배운 모양꼴로 만들어 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공통 부분은 치환을 한다. 치환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우리가 자 식을 어떤 거로 하나의 어떤 문자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공통 부분이 뭐가 있어요? 2x 플러스 y, 2x 플러스 y가 있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로 치환을 할 거냐면 a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바로 자 a-3 그리고 a 플러스 5라는 이런 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전개를 하는 거 이거는 배웠죠. 자, 뭐죠? 바로 x의 개수가 1인 바로 우리가 그 전개식이죠. 그래서 앞에 거 제곱한다. 뒤에 거 상수들끼리 곱한다. 자, 두 개의 그 합이 바로 1차항이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우리가 먼저 전개를 하려고 했던 거는 a가 아니었어요. 바로 뭐였죠? 바로 요 2x 플러스 y였죠. 그래서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줍니다. 자, 2x 플러스 y에 다시 제곱 플러스 2에 그 2x 플러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자, 얘를 우리가 이제 완전 제곱식이죠. 앞에 거 제곱 4x 제곱 자, 뒤에 거 제곱 플러스 y 제곱 둘이 곱한 다음에 곱하기 2xy니까 곱하기 2하면 플러스 얼마? 4xy가 된다는 얘기죠. 자, 뒤에 거는 분배법칙 써서 전개시키면 4x 플러스 2y 자 마이너스 15 자,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뭐 동량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요. 동량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자, 그럼 여기서 계산이 끝난 건데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게 있어요. 항상 식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내라? 바로 그 내림차수로 나타내라.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자, 먼저 그 x에 가는 내림차수는 어떻게 돼요? x 4x 제곱이죠. 자, 그 다음 x만 들어있는 걸 찾아야 돼요. 뭐죠? 4xy 4x죠. 그럼 플러스 4xy 플러스 4x. 자, 그 x가 없는 거는 y만 있는 거죠. 플러스 얼마? 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15다. 자, 얘네들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원래 내림차순의 끝은 우리가 동량 계산도 해줘야 되거든요. 원래 이제 얘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4로 묶어주고 자 y 플러스 1의 x로 동량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직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단원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나타내셔도 여러분들은 이제 훌륭하게 나타내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그 계산 과정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 동량 계산을 동량 계산이 아니라 내림차순을 꼭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얘네 그 둘이는 자리가 서로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x만 문자로 지금 보기 때문에 4xy 플러스 4x가 되던 4x 플러스 4xy가 되던 걔네는 우리가 같게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까지는 꼭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가로 형태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4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전개를 하려면 뭐 노가다로는 할 수 있죠. 앞에 거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세 개씩 막 해버리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얘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푸는 방법이 뭐냐면 자, 우선 치환을 하는데 자, 공통 부분 만들기예요. 자, 우선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자, 그 뒤에 상수들의 합이 같냐, 그리고 두 번째는 상수들의 곱이 같냐. 자, 그럼 공통 부분을 만들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바로 치환을 시켜주면 돼요. 만든 다음에 치환인데 왜 상수들의 합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때는 자, 2차항과 자, 1차항이 공통 부분이 돼요. 자, 이때는 2차항과 상수항이 공통 부분이 됩니다. 아마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기침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2차항과 1차항, 2차항과 상수항끼리 공통 부분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우리가 묶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대부분은 뭐가 나오냐면 바로 상수들의 합을 이용한 바로 2차항과 1차항이 그 같은 거를 우리가 찾아줘서 이제 묶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간혹 이제 곱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꼭 해두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우선은 이것도 보면 그대로 전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뒤에 상수들의 합이 같은 거 한번 찾아볼까요? 누구랑 누구랑 지금 합이 같나요? 얘랑 2하고 3 더하기 5, 얘랑 1 더하기 4, 1 더하기 4, 5가 되겠죠. 자, 합이 5 같아져요. 그럼 한번 자, 앞에 거하고 전개를 한번 해볼까요? 얘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가 돼요. 그쵸? 자, 앞에 거 제곱, 뒤에 거는 곱하고 뒤에 상수들은 더해서 5x가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돼요? x제곱, 자, 뒤에는 6이 되고, 자, 두 개를 합하면 얼마? 바로 5x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동량이 그 공통 부분이 뭐가 나와요? 지금 바로 얘하고 얘하고 공통 부분이 나오죠. 그럼 앞에서 우리가 했던 방법 똑같이 적용하시면 돼요. 바로 뭐가 된다? A로 적용을 시키면 자, 우리가 지금 보면은 A 플러스 4, 그 다음에 A 플러스 6이라는 요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얘를 전개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24가 됩니다. 자, 그러면 A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 뭐였어요? 요거였죠? 바로 X제곱 플러스 5X의 전체 제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0하고 저기 뭐가 돼요? x제곱 플러스 5x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24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걸 이제 풀어주면 돼요. 자, 한번 풀어주면 완전 제곱식이죠. 앞에 거 제곱하면 x의 제곱을 2번 곱했더니 얼마가 돼요? x의 4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자, 뒤에 거는 플러스 얼마? 25의 x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제곱과 5x를 둘이 곱하면 뭐가 돼요? 5x의 세제곱이 됩니다. 거기다 곱하기 2하면 바로 플러스 얼마? 10x의 세제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얼마? 바로 10x의 제곱 플러스 얼마? 50x 플러스 24가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뭐예요? 동류항이 있는 점인지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랬죠? 동류항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가 있네요. 그래서 바로 x의 4제곱 플러스 10x의 세제곱 플러스 35x의 제곱 플러스 50x 플러스 24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보면은 내림차수로 정리가 잘 됐죠? 자, 이렇게 그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배웠던 내용이 기본적으로 그 공식이 몇 개였어요? 4개였습니다. 자, 그 4개와 그 다음에 그 4개를 우리가 이제 복잡한 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개념 부분은 작습니다. 하지만 계산 연습이 엄청나게 필요한 단원이에요. 자, 이 계산이 돼야 그 다음 단원 우리가 바로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왜? 우리가 이제 얘는 전개를 했죠. 인수분해는 전개를 거꾸로 다시 모아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던 거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주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곱셈 공식을 제대로 모르면 그 식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먼저 완전 제곱식은 어떻게 한다?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둘이 곱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한다. 그게 가운데 항이 된다. 합차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빼기. 자, 그 다음에 그 x의 개수가 1인 거는 자, 우선은 앞에 x제곱 그대로 나온다. 그 다음에 뒤에 뭐 상수나 어떤 문자가 있으면 그거는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항은 뭐가 돼요? 바로 뒤에 거에 그 합이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1이 아닌 거는 자, x의 그 개수끼리 곱한 게 2창. 그리고 뒤에 상수들, 뭐 아니면 문자가 곱해진 거, 그게 마지막 항. 가운데 건 뭐가 돼요? 서로 크로스해서 합하는 그 작업. 그래서 그 4번째 게 좀 여러분들이 좀 계산할 때 좀 많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연습을 집중적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복잡한 식의 계산은 자, 공통 부분이 있는 것은 치환을 한 다음에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곱셈 공식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만 정확히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가로 꼴이 모여져 있다. 자, 이때 그 메인 포인트는 뭐다? 바로 공통 부분을 만들기입니다. 근데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찰을 해야 돼요. 상수들의 합이 같은 걸 묶어주던가 아니면 상수들의 곱이 같은 걸 묶어줘야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먼저 합을 먼저 찾아보고 없으면 곱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전개를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공식 여러분들 꼭 잘 기억을 하시고 연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비록 오늘 긴 강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그 내용은 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